예, 안녕하세요. 어, 이재명 정권 아래서 정말 위태위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백모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백모는 좀 덜 위태로워졌고 우리 아스팔트의 정말 에이스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님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대법원 쪽에 관련돼 가지고 네, 그 판사들 이렇게 대법원 판사들 늘리는 거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 좀 있었죠? 네, 예, 예. 네, 설명 좀 있었습니다. 해주시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일주일 동안 뭐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법안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지금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들이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어제 이제 임시 보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 정원은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행위다라는 시위를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오늘도 지금 시위하려고 그랬다 오늘 시위 안 하신다면 이유는? 예, 오후에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하고 오늘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앞으로가 저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울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네네, 또,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뭐 이재명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더라. 즉 이재명이 지금 난 몰랐어. 뭐 다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그건 뭐 지 얘기고. 그래서 이재명 즉 집권 여당에서 하고 있는 얘네들 말을 우리가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대법관 증원 및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지금 추진하는 법안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 문재인은 양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뭐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개소리. 네, 뭐 말은 선한 의도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임명하는 즉 지네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집어넣는다면 결국 지금 있는 대법관들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본인들이 장악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도 이거 똑같은 좌빨들이 똑같은 짓이에요. 하려 그랬어요. 그걸 패킹 더 슈프림 코트라 그러는데 미국 대법원의 판사의 머리 숫자를 늘리려고 했지. 민주당 좌빨들이. 지금 미국도 대법관이 7, 8명밖에 안 되지 않나요? 내 숫자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예, 10명 미만이 네네. 훨씬 미만이죠. 그리고 걔들은 이제 종신제지. 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금 뭐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강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미국은 연방법원이 지원도 갖고 있어. 네네. 그러니까 범죄에 따라서 네. 연방 쪽으로 가기도 하고 네. 저기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꼭 그렇게 조직이 작다고는 말을 못해요. 물론 대법관은 그렇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 등 네. 이번에 이재명의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도 네. 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놓고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네네. 하는 이런 거는 좀 뭐 하나마나한 소리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거라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권 판사 고등법원에서 네. 고등법원에서 이 문제를 무기한 연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어제 대법원에 이걸 다시 전원 합의체로 처리하셔야 된다. 두 번째, 대검찰청에다가는 이거 빨리 길 진정 다시 해라. 네. 요구를 해라 법원에. 원래는 이제
대선 국면 전에 이게 판결이 나왔었어야지. 그렇죠. 대선 끝나놓고 지금 이제 판결 하늘만 해야 되니까 정말 웃기게 된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판사가 우리가 이제 김재규 재심 청구할 때 저희가 고등법원 앞에 가서 이거는 재심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시위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판사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나 이 뭐 그 자의적 해석을 너무나 폭넓게 해버리니까 저는 이게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쟤들은 지금 민초 조직 비슷하게 흉내를 내잖아.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까지 많이 장악하고 있잖아. 네. 근데 우리 쪽은 지역 단위로 내려가는 민초 조직도 없고, 네. 또 전문가 그룹도 약하고, 돈 다루는 여의도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중국이랑 많이 엮여 있어서 돈 다루는 그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리랑 또 관점이 달라요, 완전히. 네네. 오히려 더불당에 좀 가까워, 돈 다루는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중국이랑 침투가 많이 돼 있어. 네. 그러니까 또 언론은 언론대로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돈, 언론, 민초, 지식인, 성직자들 망가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볼 방법이 좀 없지. 그게 지금 갑갑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벌써 저도 어쩌다 보니 이 판에 뛰어든 지가 만 8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만 8년인데 제가 현장에 뛰어보니 저희가 현장에서 뭐 기자회견하고 집회하는 거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다. 즉 좌익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집회하는 사진을 잘 이쁘게 각도 있게 민노총 사내 언론 노조 쪽에서 찍어요. 이게 마치 여론인 것처럼 언론 기사를 냅니다. 그과 동시에 물밑에서는 정책이라든지 입법을 가지고 정치권이 움직이죠. 네, 이렇게 서로가 맞아 떨어지는데 저희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큰일 났구나 해서 나오신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우리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의 의견을 표출해주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좀 어느 정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거나 언론에서 받아줄 거라고 했던 기대들이 점차 무너졌고 그나마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거밖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백모한테도 과거 주필님 좀 이게 좀 높으신 분들 좀 설득 좀 해주세요. 높은 사람들이 나 다 도망다녀. 이제 나도 나이가 먹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압박을 하든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 조직이 만들어져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는데 이번 우리가 공명선거 전국연합 이후 이번에 그 7공화국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주필님이 이제 앞으로 지금 이 대선이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어떻게 방향을 찾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 형태는 두 가지로 지원을 그러니까 역할을 하려 그래요. 하나는 유튜브랑 책자, 네. 컨텐츠 하나는. 그러려면 그거 쪽에서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 네. 보니까 그래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거의 유니크해. 하나가 그쪽이고 또 하나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을 제대로 누군가가 한다. 어떤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정보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 순식간에. 네. 내가 그걸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또 한 20년을 내 정보 시스템 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피드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 어떨 땐 내가 그냥 다 대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짜줘. 공짜로. 네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피드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운동의 그 접근 방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나한테 와서 그걸 도움을 안 청해. 예를 들면 박지원 변호사 같은 경우 요번에 그 국민소송인단 모을 때 네. 나한테 도움 청했으면 지금
소속인단 모으는 거 좀 쉬울 거야. 저거 네이버 같은 데서 해서 그냥 모으면 주소지, 입금한 거 이런 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누가 입금했는지 안 했는지 무지하게 손 많이 들어가요. 네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조금씩 오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해요. 하나는 좌표를 찍고 노선을 세우고 깃발을 세우는 거. 또 하나는 좀 스마트하게 움직여 보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내가 정보 시스템으로 도와주는 거. 그 저처럼 욕쟁이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욕쟁이 무슨 욕쟁이? 제가 아스팔트? 예, 막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쌍시옷이 추임새로 갔다면 이게 이제는 조심해야 돼 이제. 그 모욕죄 같은 거 안 걸리게. 제가 옛날에 금속 노조한테 모욕죄 고발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조심해야 이후부터는 돼요. 야 이게 앞뒤 문맥 자르고 딱 그럼.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아니 문맥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괜한 일에 휘말릴 이유가 없거든요. 괜한 일. 나도 모욕죄 있어 유죄로. 나를 모욕죄로 걸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2013, 4, 5년인데 경우에면 오른쪽이잖아. 그 경찰 아닌가요? 경우에. 예. 경찰 퇴직 경찰 오른쪽 조직이잖아. 네. 옛날에는. 그때는 요새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조용하지만 경우에 부회장이 걸었어. 아이고야. 나를 왜 근데 모욕죄 걸릴만 해. 나 그때 뉴데일리 주필을 했는데요. 경호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 다른 일로. 네. 그래서 부회장님께 물었지. 그 대공수사단 네. 그 누구지? 저기 그 이번에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한 그 박종훈이지. 예. 그 박종훈을 깃발 때 재헌회 때 잡으려고 대공수사단이 박종훈의 친구 박종철을 그 고문하다가 숨지게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대공수사단장 박철원 씨 그 밑에 몇 명이 다 감옥 가고 옷을 벗었지. 근데 박철원 씨는 뭐 나는 그 사람한테 3번 잡혀 들어간 사람이야. 3번 잡혀 들어갔어 그 사람한테.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잔 밤만 해도 한 6개월 되지. 한 번 들어가면 2개월씩 해서 3번이면 6개월 아니야. 그 끔찍한 시절이야. 그런데 난 박철원 씨는 욕을 안 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옆방에 있는 누구한테 와서 박철원 씨가 술이 이만큼 와갖고 내가 인생을 진짜 요새 비애를 느낀다. 내가 내 손으로 목 달아 죽인 교성시킨 빨갱이가 한 100명은 되는데 이제는 너희 같은 얼라들까지 자생적 공산주의가 되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펑펑 울다 갔다는 거야 술이 취해갖고. 그 사람이 그 평남 사람인데 집안이 학살당했어요. 자기 박철원 씨가 10대 말에 네네. 집안 어르신들이 네네.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경찰 투신해서 대공만 한 거야. 그런데 빨갱이들은 간첩은 뇌물을 안 주잖아. 예. 그 가난해. 네. 그러니까 마약을 다룬다든지 밀수를 다룬다든지 조폭을 다뤄야 이게 생기는데 옛날에는 네. 빨갱이 다루면 가난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원래 재헌회의 핵심이잖아. 재헌회를 원래 대공수사단 박철원 씨 쪽에 잡아 들어왔었어요. 근데 안기부가 가로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열받아가지고 무리수를 떠가지고 그 우리 후배 잡는다고 무리수 떠가지고 박종철 군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란 게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요새 박철원 씨 잘 지내시냐 물어봤어 경호회 부회장한테.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우린 그런 사람 선배로 인정 안 해요 그러더라고. 열이 확 받았지. 야 세상에 빨갱이 중에 빨갱이 박성현이도 백모도 박철원 씨는 한 수 접는다. 박철원 씨에 대해서는. 근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칼럼에다 개땡땡 뭐 이렇게 썼어.
그게 제대로 걸렸지 모욕죄로. 그래. 그게 또 지나 보니까 지금 그게 이제 예. 우리 문제야. 뭐냐면은 우리가 요새 박근혜 대통령 탄핵서부터 요즘 윤석열 1, 2, 3계엄 트럼프 미중 대립 신냉전 이렇게 되면서 우리 컨셉이 이제 잡힌 거예요, 사상이. 그 전에 뭐 보수니 우파니 뭐 아유. 저는 주필님 제가 우파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손발이 안 맞아, 손발이. 요새야 조금 이제 언어가 서로 통해요. 이제 이쪽 사람들이 만나면 싸움은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전에 주필님께서 우리 진영이 그 쓰는 용어가 통일돼야 된다 얘기를 했었어요. 컨셉과 그래서 관점의 통일. 예, 그게 그러니까 통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서로 무슨 뜻으로 무슨 말 하는지가 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전에 제가 2017 아주 초보적인 단계죠. 2017년도에 하긴 걔네들은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잠깐만. 네. 쟤들은 앉혀놓고 교육시키기가 좋아. 교과서가 네. 평양과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나와. 네. 제왕적 대통령, 미국 좌빨 용어야. 네네. LGBTQ, 네. 뭐 성인지 감수성, 네.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거 다 미국 워싱턴에서 나와. 그러니까 쟤들은 교육을 그러니까 아는 척하기가 쉬워. 근데 우리는 그냥 만들어야 돼. 그래 이제 그 얘기를 cen짜배기로. 제가 힘들어.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주필님을 2017년 1월 30일 경에 만났을 거예요. 그랬을 거야. 구정날 아침에. 예,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어떡합니까? 나라가 이거 이제 문재인이 되고 이제 나라 망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주필님이 그때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려고도 망할 수 없다. 이거 미중 사이에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멀리 내다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지금도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때부터 잠을 잤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저기 그 신경 안정제 아니요. 네, 진짜 그때는 당장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제가 예, 그쵸.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볼 뭐 것도 없고 내가 우파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예, 아유 다행이네.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었냐면 주필님한테도 주필님이 이제 담론을 큰 방향의 이제 줄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게 맞춰서 또 해야 될 게 다 한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현장에서 욕도 좀 하고 이렇게 다녀야 될 입장인 거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좀 굳은 일 몸으로 때우는 걸 제가 때우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주필님이 그런 거 제안도 하고 방향성도 제시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전 진행돼 왔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번 일 같은 경우도 주필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 예. 이 사전 선거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시고 이제 19년 말이죠. 그러니까 19 예, 예, 예. 그리고 이걸 빨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구멍 뻥뻥 뚫린 이 문제점 즉 본투표 전에 있는 5일 정도의 네. 문제가 있으면 후보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난 그 전에 먼저 투표를 했고 그러면 이게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거기에 여러 대한 가지 문제 많아 거기.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선거 기간을 또 보장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거의 2주밖에 안 되는데. 예, 거기서 보통은. 5일을 빼먹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주필님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마 처음으로 2019년 말부터 2020년 그때 이제 저하고도 부산에 가서 이제 쭉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그 지역 그 유권자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공명선거 전국 연합이라고 지금 했지. 움직여서 이제 네. 움직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 다시 거기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또 남아있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더 길게는 3년 남은 총선까지를 대비해서 이 사전선거의 폐지라든지 또는 지금 있는 이 시스템 상 안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주필님이 네. 주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주도라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이 사전 투표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기점이 2020년 4.15 총선이에요. 네. 근데 저는 4.15 이전에 이걸 이론화시켰지. 그래서 이런 소책자 이게 사전 투표 문제점 밝히는 소책자인데 여기 보면 뭐 전부 투표 사전 투표함 뭐 이런 문제 해서 이게 줄줄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거 그때 한 3만 부인가 5만 부를 뿌렸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이론화가 기점이야. 그 전에는 이론화가 돼 있지 않았었어요. 사전 투표 제도가 왜 문제인지, 또 어떻게 문제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4.15 이후에는 정말 투사들이 많이 나왔지. 저는 족탈불급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것 뿌리고 그때 움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고발당한 사람 드물 텐데 선거 범죄 조직 선동죄야. 그렇게 왜 선동을 하셨어요? 마피아 짰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그래서 가끔 댓글에 야 백모 왜 부정선거 얘기 잘 안 해. 저는 이 운동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하는 얘기 있어요. 부정선거 증거 많이 이렇게 모으고 알리고 또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투쟁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투쟁하는 분들 제가 계속 그래서 아니 그쪽에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 박주현 변호사랑 우리 친하잖아. 네. 내가 또 수시로 또 박 변호사한테 뭔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런 사이잖아.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서 제가 부정선거 얘기 많이 안 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 다른 얘기할 게 바빠서 그래. 다른 분들이 너무 잘 싸워줘. 목숨 걸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전투표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관점이 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 내가 반대하는 건 뭐냐면 야 해봤자 지는데 그 뭐하러 선거하냐. 네. 어차피 부정이 일어날 텐데 내가 그 관점을 반대. 왜 반대하냐. 선거를 이기든 지든 지금 국힘이 그걸 못하고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네. 사람이 발굴되고. 네. 국힘이 그걸 못하고 있어서 문제지 선거와 선거 캠페인에서 뭔가가 건져질 수 있다면 그 결과가 서로 패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형식적 패배, 부정선거라고 하더라도 선거에는 꾸준히 들어가야 돼. 아니 생각을 해봐. 제정 러시아 때 그 무서운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급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의회에 기어 들어가요. 두마에. 조금이라도 기어 들어가 대가리 그 틈 벌리고. 왜 그러냐면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단련되거든. 그리고 그 몇 석 얻은 거 가지고도 숨을 쉴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서 선거하지 마세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기겁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많이 모아서 그걸 널리 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 또 사전투표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내가 존중해요. 네. 근데 저는 사전투표 혁신파야. 네. 저는 제도 혁신파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전투표소를 어디 가서 하겠다라고 지정 예약하는 거. 네. 우리가 병원도 지정 예약했잖아요. 백신 맞을 때. 네. 그걸 지정 예약하는 순간 아날로그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요. 네. 아날로그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다. 그러면은 투표에 참관, 감시, 관리가 가능해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광역별 집중보관 집중개표야. 네. 지금은 249개 지방선관위에서 248개 지방선관위로 띄워요. 그럼 노선수가 16,752개인가 나와. 그러니까 그걸 몇백만 통의 등기 우편에 돌아다녀야 돼서 결국 우체국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우체국 택배가 움직이는데 우체국 택배는 법인이 달라요. 그건 지입차주로 돼. 네네. 몰래 전번에 그래 요번에도 그럴 거야 결국. 네. 우체국 택배한테 그 등기 단말기 줘갖고 찍찍찍찍거리고 그냥 택배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노선이 61,752개. 그러니까 249 곱하기 248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사전투표소가 3,500개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관위 하나당 평균 열 몇 개 돼요. 지방선관위 249개니까. 그리고 광역은 뭐 그러면 광역 단위로 매일매일 투표함이 가고 거기서 집중 보관하고 사전 투표를 사전 예약했기 때문에 이 투표소에서 최대 몇 명 찍는다가 나와. 네. 그다음에 뭐 또 편히 봐주려면 노쇼 하면은 본투표로 넘겨준다든지 뭐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이미 맛을 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작정 없애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명분이 좀 안 닿아요. 약간 우리가 또라이로 역공을 당해. 네. 근데 누가 들어도 저 정도로 혁신하는 게 맞잖아 라는 혁신안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래서 나는 혁신파야. 그다음에 이제 잔류 파쇄형 봉인지 쓰는 거, 그다음에 투표관리관이 진짜 도장 찍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좀 근본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지난번 저희가 이제 강남역에서 그 사전 선거 전에 사전 투표 개선 방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사전 선거를 폐지해야지. 아니 어떻게 폐지할 건데 지금 이 순간에. 아니 폐지 주장도 난 인정을 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추정은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지금 당장 있는 이 나는 시스템 안에서 이번 6.3 조기 대선에 치러지는 그 한 달 동안에 그때 이제 운영 개선이지. 그렇죠. 운영 개선. 그때 운영 개선. 당장 그때는 그렇죠. 운영 개선을 그렇죠. 주장해야지. 규칙이라도 바꿔서 또는 국민의 힘을 잘 우리가 설득을 해서 이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법대로 하자. 이게 개인 도장 빨간 인주 찍도록 한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지금 국회 독재 체제 아래서 지금 선거는 목전에 왔는데 그럼요. 제도 폐지, 법률 개정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힘이 국힘 추천 선관위원을 제대로 추천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힘이 참관인을 제대로 충원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국힘 추천 선관위원이 전국에 1명, 광역에 17명, 지방 선관위원이 249명이에요. 그걸 지금 저기 대선 네. 6.3 조기 대선에 뭐 부정선거 뭐 이상한 빳빳한 뭐 신권 뭐 별거 다 있잖아. 본드로 붙은 거 뭐 이상한 거 많이 나왔더만.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변호사 그거 보면은 그 투표소별인가 거기에 시간대별 증감률이 같아. 증가율이.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네. 시간대별로 같아. 곡선이 평행이야. 네. 일치율이. 그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들이죠. 그러면 국힘의 지방선관위원이 똑똑했었으면 개표 중지시켜요, 그거. 왜 지방선관위원은 그 중앙부처의 과장 예우를 받거든. 네네.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왜 단 하나의 개표소에서도 개표 중지가 안 일어나고 그걸 뒤에서 사후적으로 모아가지고 뭐 박지원 변호사에서 변호사 5명이 나서서 선거소송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국힘을 어떻게 움직여낼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대선 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국힘 국회의원들 조지러 가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번에 그 박지원 변호사 등 총 5분의 변호사가 먼저 주축이 돼서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제기 소송을 이거 안 하냐고 왜 빨리 법적 조치 안 하냐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형 그게 조금만 기다려 봐줘 막 그러더니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먼저 지금 진행하게 된 건데 어제 사무실 가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돼야 되고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증거 자료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던 국제감시단 그 모스탄이나 네. 아니면 고던창 등 고등청은 안 들어왔고. 안 들어왔
모스탄 들어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날짜가 시간과 날짜만 확정이 되면 박준 변호사가 출국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듣기에는 불편할 목소리라도 이걸 쏟아내 줘야 된다. 이게 미국이 지금 둘로 갈려 있어요. 한국 대선을 보는 관점이. 네네. 그러니까 국무부의 외교관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근무하고 간 전 대사 필립 골드버그, 네. 이런 사람들은 대선에 문제 없었어. 네. 그리고 그 이번 대선이 그 백악관 성명인가 국무부 성명에 한 줄 있었잖아요. 이번 대선이 그러니까 백악관 성명이었지. 자유롭고 공정했다. Free and fair election이었다. 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앞뒤 문장이 뭐가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 앞 문장이 왜 들어갔냐? 국무부 쪽에서 들어갔다는 거야. 국무부에 이상한 사람들 많아. 관점이. 아무튼 국무부나 이런 쪽의 메인스트림은 지금 국무부의 메인스트림, 한국 대선에 문제 없다는 쪽이고, 다른 쪽의 정보 라인들이나 혹은 트럼프의 그 언저리, 트럼프 진영 쪽은 실제로 만나면은 한국 대선에 문제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어. 네. 그 중에서 이제 모스탄과 이번에 제임스 밀린가 그 저기 시스템 들여다보는 친구 왔었지. 약간 대머리까지 진짜 대머리는 아니고 우리 5%처럼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더 이제 말을 막 질르는 타입이지. 사실 좀 막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극단적으로 질러도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사전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이 틀 안에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없애자고 그래. 근데 이 상한 거 있으니까 이건 이상한 게 있으면 이거 좀 제도 개선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저는 주필님 의견 왜 우리가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사전투표 한쪽에서는 한 폐지 주장하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제도 혁신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둘이서 물밑에서 교감하는 게 맞아. 양면 작전 해야 돼. 아까 주필님 그러셨잖아요. 왜 그다음에 선거를 앞두고서는 개선 그러니까 운영 개선 얘기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셋이야 사실은. 네, 그래서 주필님 아까 아니 방송에서 부정선거 얘기 안 한다고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뭐 한 거? 부정선거 얘기 가끔 댓글에 말씀하시는 댓글을 분들. 보지 마세요. 난 봐. 저처럼 안 보면 근데 댓- 저는 댓글 봐. 저는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왜 하나 아니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그 공부에 살고 아니, 있는데 그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주필님하고 우리가 사실 맨 처음 이 부정선거 박주현 변호사 내가 끌어들인 장본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하고 막 불씨를 쏴놓고 그 붙으면 저는 또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4.15 총선 바로 앞두고 4월 12일, 13일 날 둘이서 투어했잖아. 예. 전국. 네. 2020년 벌써 그때 5년 됐네. 그때 제가 그 포항에서 대구 가면서 제가 주필님 예. 보셨잖아요. 예. 주필님 우리 지역 조직 만들어야 된다고. 야, 이제 만들어질 거야. 예. 이제 될 거야. 예. 저기 그 박주현 변호사 지금 그 만약 국민소송인단에 2만 명, 1만 명 모이면 1만 명쯤 모일려나 모르겠다. 5천 명 모일려나 모르겠다. 지금 거의 그 정도 1만 모였어요. 명도 되죠. 네, 네. 그 소송하기 어려워요. 1만 명 모이면은 249개 선거구로 나누면 한 선거구에 평균 40명이야. 근데 뜨거운 분들이. 이번에 이제 가족 단위로 좀 많이 들어오고요.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거 박 변호사한테 이거 어떻게 조직화하면 좋겠냐고 백모한테 물어보라고 한번 얘기해 만나면. 박 변호사가 나한테 그거 물어보면 나는 공짜로 해줄게. 아 참 모리스탄이 그 출국하는 날 같이 점심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나는 그런 거를 내 쪽에서 막 떠들어서 상품화하지를 않잖아.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임스 빌 근데 여러 사람 같이 점심 먹었는데 나중에 거기는 한국 사람들 다 욕했어. 뭐 저런 또라이가 있냐고. 왜 욕한 줄 알아? 내가 도발적이잖아.
모리스테인이 이건 부정선거고 이건 잘못된 선거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도발을 했지. 아니 부정 사례가 있다는 거랑 선거 자체가 이게 완전히 판이 뒤집혀야 된다라고 주장한 두 개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금 당신 무슨 얘기, 둘 중에 뭔 얘기냐 그랬더니 선거 결과 자체가 부정돼야 된다는 거요. 네. 그래서 당신 그런 주장하려면 상당한 증거와 상당한 사례가 근거가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comprehensive and substantial evidence라 그러거든. 포괄적이고 실체적 증거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 그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까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최소한 그 주장이 일리 있는 주장으로 만들 정도의 증거가 지금 빌드업 돼 있다 그래서 그 요번에 지금 그 증거 다 까고 지금 출국하는 거냐 내가 또 그렇게 도발했지 그랬더니 미국 가면 하겠대. 네. 그래서 요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도발을 옆에서 듣는 다른 한국 분들은 이제 화를 내지 뭐 도라이 같은 놈이 감히 우리 탄 대사님을 저렇게 몰아세우고. 아니 사람이 아니 왜 이러면 그 피 흘리는 투쟁은 우리가 할 거 아니야. 그쵸. 자기는 말리 밖에서 코멘트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까지 확인해야지. 제가 그 출국하기 전날이죠. 아니지. 출국하는 날 제가 이제 박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아침에 아니면 오후에? 오전일 거예요. 오전.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방송하면 어쨌든 저는 내가 그들과 뭐 어떤 일면식도 없고 한데 박주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선거 문제는 논의하고 이번에 그건 느끼시죠? 뭐가 있냐면 박근혜 때는 소위 말해서 연예인이라는 애들이 앞장섰었어요. 저쪽에. 예. 좌익 애들이. 근데 여기서 못 앞장서지. 그렇죠. 그걸로 가 이제는. 예. 엔티가 심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친구들 위주로 미국 CIA 신고도 있었고 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아니 심한 엔티를 맞으니까. 예,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들에게 가서 제가 이제 박주현 변호사한테 무릎이라도 꿇어가지고 뭐 좀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거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좀 부탁 좀 하고 그리고 어제도 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자꾸 뭘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그쪽 사람들이 지금 실체적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시민이야. 네. 그냥 어피니언 리더들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부 메인스트림은 전혀 입장이 다르고 엊그저께 그 필립 골드버그 유튜브 그 인터뷰하는 거 들으니까 그 옛날 주한 미 대사 네. 그 직업 외교관이죠. 완전히 뭐 봉천 두들기는 소리 하고 있더만.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예단이 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100이 있으면 10이라도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 한국은요, 전에도 그 얘기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글로벌 군사지정학 핫스팟이에요. 네. 거꾸로 말하면은 이 미중 구도 안에서 자기 포지셔닝이 정해지는 나라야, 거의. 네. 그걸 잘 읽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은 구군이 트이는 거고 그 흐름에 어깃장을 놓으면 멍이 들고 뼈가 좀 부러져. 네. 근데 어느 경우든 망하진 않아. 그리고 어느 경우든 결국은 그 흐름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미중 대립 신냉전이고 지금 시진핑 지금 실각이냐 아니냐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흐름 아니야. 미국은 이제 공화국의 도덕적 보수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의 더불당이 지금 상투 잡았다니까. 네. 상투 잡은 거예요. 이제 거꾸로 질면 남았어. 난 그게 좀 편하게 생각하죠. 제가 저 하나 아웅다웅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만은
아, 제가 어쨌든 이 판에 들어와 있고 제가 그리고 뭐가 문제점인지가 눈에 보이고 알면서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이제 국민의힘의 역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네. 지난 대선 전부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주필님 국민의힘 이 분탕자들 소위 그냥 네. 탄핵에 찬성했던 또는 개월로 빠졌던 이 상징되는 애들 한 10명 찍어서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3개월 동안 그거 조지러 다닐 겁니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제가 부산을 갑니다. 잘 챙겨 먹고 다니죠. 요새 체중도 많이 빠졌고 몸도 안 좋은데 몇 명 팰라고 이번 캠페인에서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11명을 정했고요. 11명이면 그 패러 갈 때마다 뭐 인쇄물도 다르고 뭐 플래카드도 달라질 네, 거 아니야. 다 맞췄어요. 11세트. 예. 아니 골로 갔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냥 이게 하나로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게 정계 은퇴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인간들 11명. 예. 뭐 초선인 애들도 있고 한데 정계 은퇴인데 할까 하다가 아니다. 내가 껌껌이 다 피켓하고 현수막하고 다 맞췄어요. 껌껌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 그러니까 겁나 돈 많이 들어더라고요. 그 제가 그래도 거기 28만 원 합쳐졌죠. 그 얘기를 그 얘기 하려고. 드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야. 타라오 박사가 나왔잖아. 네. 사실은 내 목요일 날 타라오 박사 부부를 밥을 샀어. 네. 미리 워밍업을 좀 하려고. 네. 근데 너무 고급진 데 가면 그분이 두드러기 나잖아. 네. 근데 정말 가성비 좋고 분위기 좋은 집을 나 알아요. 네. 나 때문에 그 사장이 코로나 때 장사를 안 접었다고. 나 그때 사장한테 당신은 잠자리에 있으니까 버티면 돈 번다. 요새 돈 많이 벌어. 그 집 가니까 그 7만 원짜리 레드 와인도 공짜로 줬어.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에 엄청나게 분위기 있는 곳에 모셨어. 그 부부를, 타라오 박사 네. 부부를.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 날 한 거야. 미안하잖아, 내가. 사실 내가 미안해서 딱 저기 $200를 딱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딱 드렸더니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주래. 네. 그래서 내가 오 박사한테 그러면 우리 빡빡이 저기 잘다는 옥단에 오상전 당장. 그래서 그때 보낸 거야. 예, 타로 박사님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후원금 들어오는 게 참 드문데요.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맞춤형으로 네. 그 애들이 과거 어떤 발언을 했고 그걸 11명을.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 강릉도 준비했습니다. 권성동 네, 선수. 그것도 준비를 했고요. 요번에 다 알아봐. 그 옆에인가 어디 그 근처 도시의 시장이 구설수가 많아. 네, 굉장히 그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래. 내가 잘못 얘기하면 이제 네네, 명예. 그 사람을 권성동이가 만들었다는데 예, 그런 얘기 저도 들었죠. 네. 그 이번에 가면 그 로컬 사람들한테 레이더 그 저희 회원들한테 강릉에 사시는 분들에게 다 그게 확인을 물으면은 해볼게요. 물으면 다 맞다 그래. 그래서 지금 일단 부산은 조경태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완전 호족인 거야. 지방 호족. 그 태백에 저것도 그 카지노도 관계 있었잖아. 카지노에 그 불법 취업인가 관계 있었지. 예, 있었어요. 지방 호족이에요, 네. 얘가. 그래서 부산은 조경태, 정성국, 정성국. 그다음 그래서 3일간 합니다. 부산을. 네, 그러니까 3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두 개 지역구를 우리 차량 2대로 가도 방송을 다녀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 저기 뭐 좀 잘 챙겨 드셔. 예, 그리고 이제 대중 집회는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조경태, 수요일 날 정성국.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넘어가서 수요일 날 저녁에 대구로 넘어가서 우재준. 네. 우재준. 그다음 토요일 날 그러니까 목금토는 대구인데 우재준을 목요일 날 5시 하고 그리고 김기웅 네. 도태우 변호사 자리 뺏었던 그 김기웅 같은 경우는 토요일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너 자리 뺏었으면 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한동훈이한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박았다고 소문 들은 사람 아니야 김기용이? 그렇죠. 예. 한동훈이가 열일했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어. 이제 배현진 23일 주에 어. 배현진, 박정훈, 그다음에 네. 고동진, 박수민, 예. 그다음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 이제 권영세. 그 관악산까지 위로 올라가서 이제 김용태. 저 포천. 네, 김용태. 그리고 이제 권성동이거든요. 그리고 김용태 같은 경우도 저희 회원들하고 다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다 해가지고 지금 각 지역별로 이제 그걸 다 만나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내 계획이 이렇다. 그래서 지역 유권자분들이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날 11개 지역구에서 동시에 시위를 하는 겁니다. 대형 피켓을 들고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좋지. 동시에. 그리고 저는 그때 서울에서 배현진이면 배현진 쪽에서 시위하고 행진하고. 지역마다 이 국힘 혹은 정당 정치를 혁신하자라는 흐름이 좀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때도 네. 마찬가지고 씨가 빠지게 우리가 싸우고 목소리 내면 뭐 합니까? 안에서 이 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절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좌익 애들과 싸우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 자들이 하는 짓은 지금 오히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경태부터 이런 진짜 좌파 DNA가 떡지떡지 붙어있는 애들부터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2년 6개월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두 번 다시는 그 지역구에서 조경태가 어떤 애인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여러 가지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진짜 우리 오 단장님 뵈면 요새 체중가 한 5kg 빠졌죠. 네. 몸도 많이 상했어. 내가 보면 나는 몸은 상한 거 아니고 뇌진탕 걸려서 돌아가실 뻔했고. 아 그러지 마요 진짜.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 고백할게.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약이 올라서 내가 저기 머리 꼬맨 상태에서 바늘도 안 뽑고 을지로 나가서 저기 그 넌슬립 타일 사다가 목욕탕 바닥을 내가 덧방 쳐가지고 싹 깔아버렸다는 거야. 내가 노가다니까 타일도 해요. 내가 목욕탕 타일은 한 2평 우리 집에 한 작잖아 옛날 집이라 그래서 한 평 좀 넓어 옛날 집.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근데 약이 올라서 여러분 그 타일공 부르기도 귀찮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쨌거나 근데 우리 오 단장님 그 건강 조심해. 그리고 이번에 돌아다닐 때 좀 만난 거라기보다 영양식을 챙겨 드시라고. 네. 제가 여러분 제가 그 주필님이랑 이제 어디 식사하러 가거나 어디 가면 좀 경사진 데 있으면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잡게 돼요. 저희 누나랑 이제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누나는 그냥 진짜 할머니거든요. 진짜 제가 되게 속상한 게 이제 한 7, 8개월 전에 새벽 4시에 왜 화장실을 가겠다 일어나가지고는 가다가 넘어져 거기 허벅지 뼈가 2군데가 부러진 거예요. 누님이. 네. 골다공 비슷한 게 있으시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재활 때문에 재활 병원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 됐다고 집에서 하면 된다고 하다가 이제 좀 걷다가 또 부러졌어요. 골다공 있는 분들은 계속 부러져. 지난 주말 그래서 제가 갔다 왔거든. 6월 6일 날 아이고야. 은하네 집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있으니까 주필님 보더라도 아 나 괜찮아 하고 나보고 얼굴 쳐다보고 손 안 잡아도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한테. 제가 뭐 있으면 주필님 부축하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넘어졌다는 소리 듣고 제가 막 누나 생각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닥 그거 좀 하셔야 된다 했더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 타일 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타일 했지. 덧방 쳤지 그냥. 그것도 저기 압착 시멘트라고 있어요. 독일제 아덱스. 그런 건 나 또 알잖아. 아덱스 압착 시멘트 한 포 사고 저거 사가지고 딱 그냥 줄눈도 딱 넣어서 줄눈 비싸.
그 흰색으로 쫙 들어가는 거. 근데 내가 노가다를 좋아하니까 옛날에 타일공들이 일할 때 옆에서 하루 종일 거들면서 배운 거야. 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 아니, 진짜로 저 새끼들 망한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볼 거예요. 요번에 저도 하도 속을 끓여가지고 체주 그리고 요새 이제 계속 산보는 그래도 했었어. 한 지금 산보를 제대로 챙겨서 한 지가 4개월 됐는데요. 4개월 좀 넘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또 대선 때 속 끓이고 그래서 나도 한 5kg 빠졌어. 근데 체중 안 불리려고 그랬더니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 무릎이 좀 아파 봤으면 좋겠네. 나는 약고 이제 뼈가 이렇게 관절이 이제 약하잖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과체중 되면은 그리고 앉아가지고 유튜브에 컨텐츠만 다루니까 그동안 한 2년 동안 근육이 다 해체된 거예요. 그런데도 체중이 조금 나가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야 이제 키에서 100을 뺀 거야. 한 5kg만 더 빼면 이제 아니 키에서 100, 그렇지? 105는 빼야지 키에서. 그래도 근육량이 있어야 돼요. 그건 좀 해야지 근육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전 풀베로 갈 겁니다. 생태 교란종 제거로. 근데 7시 반 이후로는 작업하지 마세요. 땀 좀 빼고 약 먹으려고. 땀 할아버지라도. 네. 자 그러면 주필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마음이 되게 상해에 계실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그렇죠. 식사 많이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저는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소위 다단계 영업 사원이 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번 대선 때도 대선 전 일주일 동안 제가 아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뭐 예를 들면 형 직원분들에게 이번에 꼭 김문수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좀 해줘. 왜 그러냐면 내가 김경수, 김두관 또는 이낙연 어른 나왔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적어도 이재명은 아니지 않아? 형의 정치적 성향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제가 일일이 전화하면서 설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언론도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하므로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입소문을 내서 우리 우익 진영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탄탄히 다져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좀 더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정말 놀라셨을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등 국가수사위원회 즉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경찰서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검찰청에 간다는 것은 정말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제가 2020년 검경수사조정권 때부터 지금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원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수사 조직을 붕괴시키는 거였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경찰청이나 검찰청 앞에 가서 이거는 계략이다. 그러하므로 당신들이 목소리를 내줘야만 한다는 시위를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좌익들이 원하는 것은 마치 검찰과 경찰이 반목하는 것처럼 그 조직을 이간질을 시켰고 또 지금은 마치 검찰이 부패 세력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이 새가슴이라서 불법 행위를 거의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좌익 애들은 어릴 때부터 얘네들이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 문제를 전혀 가지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전문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검찰입니다. 검찰 조직입니다. 그걸 망가뜨리는 이유는 그들이 좀 더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물밑에서 우리 우익진영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역할을 백모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방향만 이렇게 많이 깃발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 흐름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민초, 그러니까 로컬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아마 전개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0년 주필님 우리가 그때 이 사전선거 캠페인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국자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직들이 아직도 지금 양평 그러니까 용인 쪽, 네. 양평, 대전이 네. 제일 강하고 그래서 몇 군데가 그리고 그렇게 주도적이진 못하더라도 다 로컬에서 움직이고 계셔. 그럼요. 예.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한 1,000명 정도는 로컬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예, 그리고 재밌는 거 뭔지 알아? 로컬에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앙, 네. 백모 포함, 네. 중앙은 전부 참조 사안에 불과해요. 네네 네. 자기 동네 일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그럼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관계가 돼 있지.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 때도 내가 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이제 세력이 확장이 된다면 이제 4050, 2030까지 그런 모델들이 좀 나와야 돼요. 아마 좀 두고 보자고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양평 같은 경우 40대 초반인 이제 그러니까 언론인이 네.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단장님 뭐 그래? 그럼 몇 명만 또래 몇 명만 하면 지금 우리 국자연 요 바로 지원 세력으로 할게. 그 얘기해서 다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양평 우리 그 동지들은 보통 60세 이상이잖아. 네네. 사실 70세 이상이지. 나보다도 선배들이 많으니까. 근데 4050 그다음에 2030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한 세대로 한 3개 그룹으로 로컬에서 몇 명씩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서로 필이 통하면 힘이 무서워지죠. 예, 그래서 어쨌든 조직이라는 게 시간과 시간, 네.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일이기 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잡힌 부분은 당신들이 여태까지 지금 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쌓아온 것을 다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서스름 없기 때문에 좋은 그리고 이번 이 이재명 정권이 이제 들어선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어쨌든 우리 이번 올해를 잘 보내면 네. 또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찬스는 와요. 기회나 계기가 와요. 반드시. 변화도. 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필님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것만. 나는 이제 깃발, 방향, 그거지. 아니 그게 크다니까요. 맞나?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하고 행동을 움직이고. 근데 그렇죠. 아무튼 난 이제 내 역할하고 우리 저기 오 단장님은 이제 법에 안 걸리는 거는 도사 아니야. 네, 근데 건강 조심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